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리나입니다. 해외 주요 이벤트 앞두고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수급을 좀 보면요. 외국인들 현물은 계속 샀지만 기관이 팔면서 코스피는 1920선에 턱걸이하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내일 시장 어떤 움직임 보여줄까요? 전략과 종목까지 저희가 미리 챙겨놓았습니다.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 주식쇼 스트라이크인데요. 먼저 1부에서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과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전문가들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면 물론 내일장 위한 공략주, 홈런주가 2부에서 공개가 됩니다.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저와 함께 1부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 먼저 만나볼까요? 고종현 그리고 김지훈 멘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종현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어떤 장기가 있으신지 화면 보고 프로필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22 약발은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시장도 관망세가 뚜렷한데요.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두 분의 멘토님으로부터 들어보지요. 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번 주 다시금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옵션 만기도 또 다가오고 있고요. 선물 그렇죠. 만기도 동시에 있잖아요, 이번에는요. 예. 아무래도 이제 12일, 13일에 걸쳐서 FOMC와 관련된 이벤트하고 그리고 동시만기, 이번 주 목요일에 동시만기와 금통위가 겹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그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과 어제 오늘 사이의 조정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현물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기 포지션을 주축으로 하는 그 선물 매도세가 좀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물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이제 7월 달부터 반등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1900포인트 위쪽에서 상당히 현물을 좀 많이 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리스크 해치에 대한 그 선물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실체가 나타나는 흐름상에서는 어느 한쪽을 상당히 좀 빠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매매 동향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만기가 없는 주식을 그 순매수세에 계속 만기가 없는 주식을 아직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후 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를 크게 지금 우려감 있고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만기가 있는 그 선물 포지션에 이제 단기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방향성을 어디로 잡고 가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주식만을 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변동이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들에 따른 실망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락 변동이 단기적으로는 좀 나올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을 지금 많이 담고 있는 만큼 시장의 그 출렁임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일단 대형주, 중소형주 얘기도 아직까지 한창인데 왜냐하면 지난주 후반에 뭐 ECB 또 갑자기 중국 부양 얘기까지 나오면서 대형주들이 예. 한 바퀴 오르고 또 전일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그렇죠. 내수 활성화 대책 때문에 또 남은 건설주까지도 오르고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좀 조용하니까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대형사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도 잠잠했잖아요. 예. 근데 시장이 잠잠한 가운데서 대형사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시장이 잠잠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급등으로 인해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숨고르기를 좀 거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대형사들이 좀 한 바퀴 돌면서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좀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김준 전문가님의 오늘장 분석도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오늘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장이 조금 잠잠하면서 조용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의 감명세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뭐 내일이나 모레나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같은 경우 잠잠하다고 해서 그 뭐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적으로 참 이벤트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마트를 가서 마찬가지로 뭐 1+1 그리고 뭐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그거 쫙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한 번 더 튀어버리거나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어느 정도의 팁을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급락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오늘하고 어제나 뭐 요번 주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급락했던 종목들이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무더기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앞전에 급락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뭐 지표만 보시고 대응을 하게 된다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한 1점 몇 포인트, 2%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에 또 다시 2% 정도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이나 뭐 지수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할 때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결과값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크하는 구간 두 가지 구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00포인트, 두 번째는 1850포인트라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딱 사이 가을대에서 급락했다가 멈추면서 지금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지수가 빠질 때는 오히려 배팅 구간이지 여기서 겁먹거나 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주에 급락했던 종목들 잘 보면 올라올 거다 했는데 뭐 오늘 보니까 뭐 그죠? 모바일 게임, 화장품 다 올라왔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런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과 앞서 또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던 고종현 전문가님, 내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을 하고 계신지. 고종현 전문가님, 내일장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내일장은 상승이다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장은 오를 거다. 김지훈 전문가님은요? 예, 상승입니다. 예, 상승입니다. 자, 두 분 다 상승점 치셨는데 좀 긍정적인 이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현물 사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춰보자 하셨었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죠. 예, 지난주 금요일 급등과 어제 오늘 사이의 승부르기 형태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4% 넘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2100포인트 이하 구간 상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과대납부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2100포인트 위쪽으로 회복한 중국 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하루 단일 시장 거래일 동안 4% 가까운 상승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나오면서요. 승부르기를 좀 거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지금 최고치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이 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 오늘 좀 승부르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1900포인트 밑으로 빠졌다가 금요일 상승 그리고 어제 오늘 그 승부르기를 좀 거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장이 상승이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여전히 시장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지난 7월 달에 1800포인트가 이탈된 시장 구간 안에서 실제로 이제 싼 가격 1800포인트 전후의 영역권에서 주식을 이제 매수를 많이 한 것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00포인트, 185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고 1900포인트 근접해서 이제 주식을 하루 중에도 1조 5천억씩 매수를 했던 것이 이제 외국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레벨을 지금 볼 때 1920포인트가 오늘 종가인데 실질적으로 하방에 대한 그 베팅을 하고 있는 그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돌이켜 볼 때 내 입장의 상승보다도 이벤트가 좀 지나가는 흐름상에서 약간 이제 다수 시장의 실망감이 이제 반영이 될 때 하락에 대한 변동은 잠깐 동안 좀 일어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견고하게 무상향을 좀 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역시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처럼 빠지면 겁먹지 말고 사자하는 관점. 그러면 그렇죠. 한간에 예. 얘기하는 1900 밑에서는 바이 관점 같으신가요? 사실 이제 지수의 가격선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이제 종목별로 다르고. 1900포인트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수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예. 지금 현 구간이 1920포인트 영역권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재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잖아요. 간단하게.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그 주체 자체는 우리 시장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물 매수가 1900포인트 근접한 수치부터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종목군이나 업종별로 좀 다르게 하겠지만 기존에 이제 주도 종목군들인 전차군단들은 좀 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업종군들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가담을 한 상태인데 그 지수대로 말씀드리면 1900포인트라는 것보다도 1920포인트와 1880포인트 영역권의 이 밴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큰 틀에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 1920포인트 위쪽에서는 시장이 우상향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때 사더라도 단기 매매가 좀 유효한지, 아니면 좀 끌고 가도 되는지. 글쎄요, 지금 시장이 에리나 씨한테 제가 반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금요일기 이후에요. 네. 시장이 지금 큰 틀에서 긴 시각 속에서 오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오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벤트들이 지금 이 시점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유로존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네. 현재 시점상에서 금요일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시장 메이저인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 매수대 자체가 이제 점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냐? 오히려 반대입니다.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난 7월이나 8월 달 구간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유럽계 자금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시장 안에는 팽배했었는데 오히려 4조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을 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체가 시장 안에서 이제 주식을 사준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크게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더블디값 같은 그런 심각한 우려감으로 관점을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상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도 저렴한 종목군들이 많다. 그러니까 대형사들 관점에서 네. 라는 것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좀 호흡을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시장 상승이 일어나고 종목군들의 반등이 들어갈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해소가 되고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시점에서 약간 큰 틀에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지훈 전문가님은 내일장 어떤 이유로 상승을 점치시는지, 또 지난주에는 급락하는 종목을 잘 보자 했는데 오늘도 그런 팁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제가 상승 쪽으로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뭐 초점을 맞출 때 굳이 뭐 지수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요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라고 상승 쪽으로 초점을 먼저 맞춰드린 거고요. 요 맞춰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지수 포인트가 지금 1920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요 포인트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투기적인 세력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지금 같은 내일부터 당장에 급락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뭐 시장의 저점에서 잡은 뭐 외국인들이나 수급의 주체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뿐이지 그에 대해서 한국 시장을 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오히려 겁먹지 말고 더 사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체크할 점은 뭐냐면 오늘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전반적으로는 급락했던 종목들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잠잠했던 날이었습니다. 대신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잠잠했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성이 자체가 죽어 있거나 약해지거나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변동성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나 초점의 방향을 맞추지 마시고 그 안에서 변동성을 조금 더 타이밍을 잡아 나가신다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매매가 되지 않을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대선이 지금 뭐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 다들 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얘기들도 많지만 뭐 이렇게 주가 움직임 보면은 안철수 테마나 혹은 문재인 테마 둘 중에 하나에서 뭔가 급등이 나오는 것 같은, 물론 이제 급락도 충분히 동시에 있을 수 있지만 대선 테마 매매할 때 이런 건 좀 주의해라.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대선 테마를 아예 안 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7월 달에 이미 대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설명드리고 전체 포트에서 대선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로 다 포함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적으로 할 때 제일 우리가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적으로 개인들을 매매하는 성향을 보게 되면 항상적으로 늦게 사서 고점에서 사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팔고 나면 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도 우리들 자 같은 경우도 100몇 %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이나 안철수 테마 마찬가지로 다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 관심이 어느 정도 거품이나 버블이 끼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뭐 3% 마이너스 3% 손절 라인 잡고 5% 손절 라인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나는 3% 끊어놓고 딱 이제 지켰다라고 자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를 안 건드신 게 돈을 버는 겁니다. 대신에 건드실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팁 드린 것처럼 급락하는 종목들 위주로 또는 굳이 급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이미 급락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급락이 재차 한번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요 어떤 A라는 종목을 잡아 나가실 때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난 안철수 테마 좋아하니까 잡고 박근혜 테마 좋아하니까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며 굉장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테마주나 급등주를 쫓아서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제일 무서운 게 급락인데 그 급락 다음에 항상적으로 나온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이 기본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개인들은 단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떨어짐에 대한 손실폭을 감안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완전히 중장기로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급등하기 전에 완전히 시장 관심이 없어졌을 때 잡아 나가고 그 다음에 급등했을 때 팔아내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예를 들어 중점적으로 많이 보실 텐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시장 관심이 대선까지의 기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장 관심이나 버블이 다시 한번 끼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관심을 가지시는데 올라갈 때 매매하신 것보다 차라리 한 템포 쉬고 내려갈 때 매매하신 게 조금 더 이로운 매매가 되지 않을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들은 요 이제 대선 테마 관련해서는 7월 달에 다 8월을 바라보면서 선침해서 이미 수익을 다 많이 내고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지은 그런 상태입니다. 단기 매매 하시더라도 오히려 역발상이 조금 대선 테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팁까지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모두 다 이제 내일장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두 분 말씀대로 이제 내일장에서는 플러스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는 두 분의 오늘장 관심 종목 포트 얘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룰을 적용하는지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두 분씩 일주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가 나오셔서 각자의 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 단위 수익률 중간 집계를 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 어떨까요? 우리 먼저 고종현 전문가님 포트부터 열어볼게요. 자, 고종현 전문가님 포트가 나오고 있네요. 부광약품, 메디포스트, LG화학 모두 다 플러스권이고요. 1등은 부광약품, 2등은 LG화학, 3등으로 내려가나요? 메디포스트 1.5%가량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비중은 LG화학이 40%로 가장 많이 실려 있네요. 자, LG화학은 뭐 지난주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면서 막판에 이제 오후장에 많이 올랐었던 이제 화학주들 거기 상승세에 동참을 조금 했다가 다시 좀 밀립니다만 일단 쌍바닥 구간 정도에서 좀 잡아주신 것 같고요. 메디포스트가 조금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수급이 약간 꼬였다라는 분석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부광약품의 경우에는 한 8%가량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한 13,000원대에서 계속 다지기 중이라 일단은 뭐 괜찮아 보입니다. 메디포스트가 탄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오늘 계속 끌고 가실지 일단 재매수를 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AS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포트도 한번 보죠. 지난주 두 종목 언급하셨었는데 한 종목만 뜨는 거 보니까 다른 한 종목은 아예 매수가 안 된 모양입니다. 로엔K가 20% 물량만 잡혀서 0.6% 조폭 플러스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네, 그렇네요. 로엔K 0.6% 그러나 물량도 20%밖에 안 잡혔고 이마저도 사실은 오늘 잡힌 것 같습니다. 7% 마이너스 빠졌다가 밑꼬리 달고 양봉 났을 때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지앤코는 일단 매수 자체가 안 되면서 40% 물량은커녕 0.1%도 물량 자체가 잡히지 않은 모습. 오늘 재시도 하실까요?
자,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 포트부터 한 종목 한 종목 들어가서 상세하게 AS를 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예, 부강의약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7월 18일 편입 이후에 상당히 좀 오래 끌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포트 상황이 변화를 조금 주겠지만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유 관점 내지는 우상향 관점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처음 추천을 그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반기 들어서 이제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티닙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이제 중국 시판이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치가 상당히 좀 그 성장성, 이익률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상에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수급 상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이제 계속 빠져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좀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13,000원의 지지, 13,000원 영역권에서의 지지 확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들어갈 때는 7월 말에 형성을 했던 14,000원은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하고 손절선하고 가격 전략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7월달 그 소개시켜드린 당시에 이제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매수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5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도 살짝 이제 12,500원 이하 구간에서 살짝 좀 도달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겁먹지 마시고요. 기회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에 좀 가담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포스트인데요.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참 그 매매 자체가 시청자분들도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매매가 쉽지 않다라고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10만 원 돌파 이후에 12만 원까지 도달을 했다가 다시 10만 2,600원 정도 오늘 종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주가 자체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원 영역권에서의 저항 부침이 계속 있었고요. 6월달, 7월달, 8월달 초까지에 거쳐서 10만 원 부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올라선 다음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10만 원 이하 구간 가격 레벨이 다운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그 3, 4월 달 구간 안에서 밴드를 그렸던 이쪽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0만 원과 12만 원 사이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보다도 종목의 이제 개별적인 수급이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개별주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변동을 크게 신경 쓴다라고 하신다면 그 매매 자체가 좀 많이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 전략을 그대로 좀 가지고 받는 세를 좀 기다려 보시되 12만 원 정도까지 이제 다시 재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나 종목군의 이제 수급 상황을 좀 살펴서 수정된 전략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그러니까 횡보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이미 얼마나?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조정을 강하게 준 종목보다도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같이 수반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종목이 한 번에 그 하락한 가격 조정을 준다라고 해서 그 급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내려오고 있죠, 말 그대로. 네네. 그래서 그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옆으로 굉장히 계속 눕는다라고 하기보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의 등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아래 등락을 거듭하는 형태의 우횡보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10만 원과 12만 원 사이에 20% 진폭이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대형사들과 같이 이제 우횡보한다라고 해서 기간 조정을 얼마나 어떻게 건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그 안에서 이제 짧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래서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만 원 선까지 이제 재반등이 일어날 때 수급 상황과 그 모멘텀 거래량, 상황을 좀 예. 살펴서 가격 전략을 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화학인데요. 역시 답은 중국에 예. 금요일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LG 화학을 설명을 해드리면서는 중국 증시 상해종합 지수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증시가 장중에 이제 4.5%가 5%가 넘는 이제 상승세가 장중에 나왔었는데 하루 동안에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좀 숨을 고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그 대부분의 매출 비중의 대부분 자체를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향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향 모멘텀을 가장 진하게 받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증시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는 화학업종군들이 순환매를 좀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은 여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 오늘 사이에 시장 조정이 조금
지루하게 펼쳐지면서 종목군들이 좀 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해도 종목군들이 다시 재발락을 그러니까 바닥 구간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것이나 뭐 이후에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심리 컨트롤만 좀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좀 보게 되면 2100포인트를 좀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중에 이제 언더슈팅이 한번 나왔고 하루 만에 약 이제 2, 3주 동안 머물렀었던 2100포인트 이하 구간은 하루 만에 이제 21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2100포인트의 지지 확인 이후에 추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2300에서 2400포인트 영역권까지의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과연 그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진하게 반영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LG화학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전략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고요. 잠시 후에 제가 현금 20 포트폴리오 상의 현금 20%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 현금 비중을 활용을 해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비중을 추가적으로 좀 만져줄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지난번 이제 금요일 날 봤듯이 중국 증시도 우리 또 화학주들도 중국에 한번 쭉쭉쭉 오르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특히 오른다라면 우리 화학주들도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간 못 보여줬던 상승세를 언젠가 보여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도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오늘의 관심주도 공개를 받겠습니다. 김진 전문가님, 지앤코 안 잡혀서 아쉽고요. 오늘도 좀 빠져서 오늘은 잡히려나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지난주에 제가 두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그 두 종목 중에서도 한 종목이 잡혔는데 그 중에서도 반만 잡혔습니다. 예. 오늘 일단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갈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일단 차트로 먼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사항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랑 뭐 동일하기 때문에 다르고 뭐 언급할 내용은 없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서 뭐 3,000원까지 딱 찍으면서 겨우 1차 매수가 잡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끊어서 40%의 비중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로 살펴보시면 상승을 쭉 이어나가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본적인 순고리가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 자체는 로엔K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8월 말부터 9월 달에 트렌드 자체가 밑꼬리 부근을 잘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손절 라인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3% 또는 3% 이내로 손절 라인이 짧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뭐냐면 로엔K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이 끊기게 되게 되면 다음 달에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말에 다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굳이 미리 먼저 그거에 대해서 겁먹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고, 거래량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상승 다음에 매도 거래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밑으로 언더슈팅이나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기본적인 물량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신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상승폭을 이어나갈 때 물론 시장의 관심을 받았지만은 마찬가지로 시장의 관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로엔K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수급을 받게 될 때 굉장히 좀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밑꼬리 짧게 손절 라인 잡아놓고 욕심을 조금 베팅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추가 비중 20%는 2,900원으로 맞아 잡아놓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2,800원, 100원 차이로 손절 라인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지난 시간 때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5,400원으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못 잡았고 사실 추천 다음 날 40원 차이로 또 안 잡힌 지앤코도 설명은 좀 해주시죠. 예, 지앤코도 그렇고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좀 잠잠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종목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은 종목이나 강한 종목들이 가격대를 다운시켜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나가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 때문에 또는 여타 다른 종목들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급이나 이런 변동성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앤코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추천 들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가격대 자체에선 큰 변함은 없습니다. 요 종목이 뭐 올라가서 안 잡혔고 뭐 이런 구간이 아니라 그냥
지난주 추천드렸던 그 가을대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을대를 살펴보신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다른 또 다른 뭐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 없이 그대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적으로 개별주나 좀 중기적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로 기간을 보고 삼을 때 종목들이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전 타이밍에 조금 더 빨리 잡아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잡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오늘 마감 자체가 2,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4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가을대 2,400원 그대로 지키면서 2,400원에 종목 비중 40% 바로 실어 나가도록 하였고요. 로엔키랑 다른 점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틀리죠. 로엔키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분할로 잡아 나갔는데 목표가는 한 가지였고요. 지엔코는 한 가지로 가을대로 잡아 나갔는데 목표가는 두 가지였습니다. 네. 요걸로 살펴보시면 목표가 자체가 1차 목표가가 3,4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가 3,900원 라인 요 선만 좀 지켜주시고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저점 부분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쭉 이어나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부분이 2,300원으로 저점이 찍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 자체는 그보다 한 1, 20원 정도 낮게 2,280원으로 손절 라인을 형성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 종목별로 AS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주 포트에 어떻게 두 분의 멘토님이 변화를 줄지 잠시 후 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지훈 전문가님 포트 변화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지금 세 종목이 편입돼 있고 20% 정도 현금 비중이 있는데요. 네. 그 20%의 현금 비중을 내일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부관약품과 LG화학을 각각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싣고 가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그 LG화학 같은 경우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5월달 저점 이후에 추세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호남석유라는 화학주, 또 다른 화학주와 이제 비슷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점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죠. 저점이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밑에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이제 개인의 보유 수량입니다. 개인의 보유 수량이 가장 많았을 당시가 종목이 뭐 28만 원 이하 구간에서 저점을 확인할 때죠. 그리고 이제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군 지금 LG화학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한 5% 가까운 상승을 했다라고 해도 어제 오늘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가격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다시 해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구간상에서 내일 시초가의 10% 정도의 비중 추가를 해서 총 50%의 비중으로 좀 단단하게 비중을 좀 실어서 가도록 하겠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포트에서요, 예. 화학주로 절반을 채워서 이제 뭔가 예. 강한, 지금 뭐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35만 원 상승을 기다리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철강주를 반을 싣기도 조선, 건설, 은행 예. 다 좀 물음표가 화학보다는 더 이렇게 한 3개 정도 더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뭐 지난 7월 달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장이 이제 부진한 당시에도 이후에 상승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LG화학군 같은 경우도 이제 2, 3주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화학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얘네들 화학 업종이죠. 화학 업종에 이제 베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들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구간상에서 또 다른 대외적인 리스크를 통해서 시장이 깨진다라고 해도 깨질
그 말 그대로 시장이 급락을 한다라고 해도 그만큼 리스크를 좀 잡아낼 수 있는 업종이 화학주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 적절한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부강약품인데요. 저 잠시만요. LG화학 그러면은 10% 예. 정도 추가 매수를 내일 얼마 정도에? 그렇죠. 예, 예. 내일 아침 시초가의 공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30만 원 선, 그 31만 원 이하 구간상에서는 뭐 실제 가격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고 있는 종목 잡아가지고 미래에 좀 좋은 수익 내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내일 그 아침 시초가에 10% 정도 편입을 하고 기존의 목표가인 35만 원과 손절가인 28만 9천 원의 가격은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관약품인데요. 부관약품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보유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 그 실제로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도 13만 5천 13,500원이죠. 13,5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한 달 내내 이제 13,000원과 13,500원 사이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상에서 눌림목을 한번 주면서 저점을 이번에 새로 줬거든요. 9월 초에. 네. 그리고 나서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종목도 이와 같이 저점이 계속 부딪히면서 튀어오르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점 영역권 같은 경우도 확장형으로 좀 추세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추세를 그릴 때는 수평된 모습으로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이 이제 확장형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 구간상에서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탄력을 좀 급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그 추가 매수의 타이밍으로는 좀 적절하다라는 관점에서 내일 아침 시초가에 이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요. 기존의 목표가가 이제 15,000원 1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손절가가 12,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네. 예. 그래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개인분들, 그리고 제가 만약 부강약품을 샀었더라면 사서 이제 거의 목표가에 한 1,000원 차이 14,000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네. 점점 수익이 줄면서 네. 이 종목 말고 딴 거 한번 가볼까? 네. 저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예. 하면서 예. 보통 이제 포기라고 되거나 이제 종목 교체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나간다 하면서 비중을 더 실으시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 에리나 씨가 말씀하시는 네. 그런 내용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하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8월 달에 195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다른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고점이 낮아진 상태예요. 근데 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옆으로 횡보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적인 비용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김지훈 전문가님처럼 단기적으로 좀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상당히 좀 아쉬울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주식에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주식에 매매에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쉽게 매매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따라하기 편한, 좀 예. 쉬운. 예. 그래서 보안약품 같은 경우는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하세요. 예, 그러면 네. 이후에 단기 급등주만 못지않은 빠른 상승도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강약품도 내일 그냥 시초가에 추가 매수. 예, 맞습니다. 아침 시초가에 추가 매수를 하고요. 기존 목표가인 15,000원과 손절선인 12,000원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에 들고 있었던 현금 20%를 기존 종목 가운데 추가 매수하는데 10%씩 나눠서 쓰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포트 제가 대신 정리는 해드릴게요. 김지훈 전문가님 오늘 어떤 변화를? 예, 일단 뭐 변화는 없고 지난주에 뭐 종목들에 대해서 안 잡힌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대로 아까 전에 뭐 AS 할 때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조금 요약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로이키 같은 경우는 잠깐 차트 살펴보시면 마찬가지 가을대입니다.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1차 가을대가 3,000원, 2차 가을대가 2,9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의 비중만 실려있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밀려서 내려오게 되면 똑같이 20%를 추가해서 40%까지 담아놓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 자체는 2,800원으로 추가 비중 들어가서 100원 차이입니다. 100원 차이 같은 경우는 뭐 3% 이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손절 라인을 혹시나 이탈시키게 되고 밑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다음 달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를 급하게 이어나가다가는 항상적으로 조정이라는 놈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이라는 놈이 작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상승 폭에 대한 그 다음에 하루 정도의 하락 물량이 받쳐주게 되면 한 번 정도의 하락 물량이 받쳐주게 되면 그 다음날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캔들 차트를 보실 때는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도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들 많은데 자 음봉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잡아 나갔다가 양봉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상승폭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많이 지켜보셨는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단순하게 음봉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더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베팅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급등을 첫 번째로 굉장히 강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밑으로 밑꼬리 부분만 받쳐주게 되고 상승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체크할 구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첫 번째 상승 다음에 나왔던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음봉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봉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도 물량이 많아서 음봉 거래량이 나온다.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파란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요 거래량의 변화 같은 경우는 전달 또는 전일에 대한 거래량에 대해서 작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100만 주가 나왔으면 오늘 90만 주가 전체 매수 거래량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매도 거래량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거래량 자체가 줄면 파란색.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수급을 받고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데 요 거래량 자체를 살펴보시면서 전달에 대해서 거래량이 바뀌면서 양봉 거래량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부담 없이 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방금 전에 월봉.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로 들고 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월봉 또는 주봉으로 살펴보실 건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굳이 주봉으로 보시면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떨어질 때 잡고 올라갈 때 파는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앤코 아까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봤지만 지난주에 이제 안 빠져서 못 잡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잡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 주구장창 버티고 있다가 오늘 일단 한 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떨어진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겁을 먹고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갖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마 100이면 100 다 놓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가는 속도면에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개별주나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을 건들 때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횡보 구간 조금 약하다, 조금 거래량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아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종목들이 올라간 그런 속도면처럼 뒤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체크하실 때 밑거래 부분 체크하시고 그대로 지난주 매수가 그대로 2,400원으로 약간 조금 더 하락폭이 나오게 되면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1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 이내로 끊어 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로엔케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달에 올라가기 때문에 말쯤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앤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손절 라인이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 다음 달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받쳐주는 모습을 보고 재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베팅 구간으로 삼아놓고 바로 한 가지 가격대에서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법이 두 종목이 약간 다르다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비중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부터 완성 포트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님 포트입니다. 부광의약품, 메디포스트, LG화학. 똑같네 하시는 분들 옆에 좀 봐주실래요? 비중 플러스 10%, 플러스 10%. 부광의약품에 그리고 LG화학에 추가 매수 사인을 내셨습니다. 언제 얼마에 사는가 이제는 가격을 좀 보죠. 자, LG화학도 그렇고 부광약품도 그렇고 이제 슬래시 뒤에 다들 시초가의 10% 정도 물량을 더 잡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광약품은 저점도 높아지지만 고점이 높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른 고점 확장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메디포스트는 12만 원대 정도 다시 한번 오면 그때 분위기 봐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겠고 LG화학은 이렇게 되면 포트의 절반을 차지하는 종목이 될 텐데요. 지수 관련 허리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현재 2.5% 정도 수익 중인데 내일 추가 매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준 전문가님 포트도 나가고 있는데 역시 종목은 그대로 하지만 비중을 다시 한번 실어보는 전략 그리고 지행권은 안 잡혔기 때문에 역시 원래 물량만큼 재매수 사인을 내셨습니다. 로엔케도 원래 계획의 절반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40% 정도 채우기 위한 계획을 다시 좀 짜주셨습니다. 자, 언제 얼마에 사는가? 지행권은 아예 물량 자체를 못 잡았기 때문에 똑같이 지난주와 2,400원의 매수가를 내셨고요. 로엔케는 3,000원에 지금 물량이 반 정도만 잡혔는데 2,900원에 또 한 번에 20% 매수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로엔케는 손절가를 터치하면요. 이달 말에 재공략 얘기를 하셨습니다. 손절가는 2,800원이고요. 지행코는 손절되면 수급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손절 가격은 한 100원가량 아래쪽입니다. 지행코는 만약 잡히면 분할 매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빠른 종목, 중장기 종목, 개별주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분 오늘 도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희가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물러가려 합니다. 한 주간 한 문제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현 전문가님 문제 출제 부탁드리죠. 저평가 주식이란 어떤 상태의 주식을 말하는가라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1번이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큰 경우, 2번이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작은 경우, 3번이 내재 가치와 주가가 동일한 경우, 그리고 4번이 내재 가치와 주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예. 그래요. 저평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문제를 내드리고 보니까 좀 문제가 어렵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준 전문가님 참여 방법은요? 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라는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한 뒤에 반드시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네. 자,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은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책입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퀴즈를 푸실 텐데 좋은 무료 공개 방송이 있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오늘 밤 9시입니다. 전일 멘토님이신데요. 황금연못 우리 원해남 전문가님께서 나만의 종목 찍기 트레이닝. 예, 이게 종목을 또 찍으시는가 봐요. 이걸 잘 찍어야 되는데 무료 방송을 진행하신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치맵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종현 그리고 김지훈 멘토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종현 전문가님은 갈 길이 멋입니다. 오늘 2부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1부에서 좀 힘을 아끼시고 목소리가 좀 작으셨거든요. 2부를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씩 웃으시는데 2부에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 멘토링 한번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2부에서 이어지거든요.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